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2018년의 겨울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 반도체와 관련한 이야기, 푸젠 진화 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지난 시간을 통해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 이 장표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장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모바일 칩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이 목표로 하는 자급률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2025년까지의 중국의 확보 목표 역시 다른 섹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반도체라는 단어가 중국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소비하는 국가죠.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중국의 품목별 수입 현황에서도 이 전자집적회로 관련 품목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고민이 시작되겠는데요.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이 거대한 수요, 여기에 이 대부분을 중국의 기업들로 채울 수가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휴대전화에 무려 8알이 만들어지는 이 중국에서 반도체는 당장 자급률을 높이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높여야 하는, 어쩌면 중국 제조 2025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6월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강령이 발표되고 중국은 이 반도체 산업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선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이 SMIC가 이제 막 EUV 장비를 도입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 따라서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의 선두 기업들과 최신 공정을 놓고 경쟁하기는 앞으로 몇 년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을 통해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 제조 2025의 목표인 자급률 확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최신 공정에 넣는 것이 큰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죠. 최신 공정이 필요 없는 이 중저가 제품 영역에서 점차 생산량을 늘려나가면서 이 반도체 자급률을 확보하고 서서히 공정 격차를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이 파운드리 분야와 관련된 이 SMIC의 역할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쏟아부어진 곳, 중국 제조 2025의 이 메모리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이 세 기업 정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투자 금액들이 보이시죠? 단순히 이 숫자를 넘어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열이 되겠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의 양산 목표가 2019년을 향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특히나 높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2016년에 세워진 중국의 메모리 업체가 벌써 양산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물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2016년 당시의 메모리 시장의 모습이 보이시죠? 낸드 플래시의 경우는 상위 3개의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69%, D램의 경우는 무려 93%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도 이 게임에 뛰어든 이 중국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건 지나친 기우일까요?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중국의 계획들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급 인력들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중국의 야심은 더욱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SMIC와 칭화윤이 현재 중국의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개의 이름과 대만의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개의 이름, 이 TSMC와 UMC, 이들 간에 이루어진 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주요 인사들의 중국행 역시 이와 같은 부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장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이야기하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업체들, 여기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중 현재 가장 양산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창작 메모리가 바로 앞서 이야기 나눈 UMC의 전 CEO 이 순스웨이가 그룹 부총재로 이직한 칭화윤희의 계열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램과 관련해서는 이노트론과 푸젠 진화가 있는데요. 그중 이 푸젠 진화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모든 업체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중 푸젠 진화의 경우는 앞선 두 개의 기업에 비해 더욱더 전형적인 국영 기업입니다. 푸젠 진화의 경우 내년 32나노, 그리고 이어서 25나노 D램 양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죠. 현재 일부 기사들에서 이 업체들과 관련해 올해나 내년부터 양산이 되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들이 보이는데요. 물론 이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양산에 돌입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과는 아주 큰 격차가 있다는 점, 더 나아가서 그 양산 규모를 꼼꼼히 고려해 보더라도 앞선 세 기업들에 의해 이어지는 몇 년간의 반도체 시장이 좌지우지될 수준은 전혀 아니라는 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푸젠 진화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 업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과 미국, 이 두 양대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 푸젠 진화의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UMC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푸젠 진화에서 이 D램 시험 생산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생산된 D램의 재료들과 구조가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의 D램과 아주 유사했던 거죠. 이에 마이크론은 바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론에 인수된 대만의 렉스칩이라는 업체가 있고, 이 렉스칩의 전직 직원이 설계 도면과 핵심 기술을 빼내어 UMC로 전달하였고, 이것이 이 푸젠 진화의 반도체 개발에 이용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마이크론 D램과 시험 생산한 D램 간의 그 구조의 유사성이라든지 신생 반도체 기업이 시험 생산까지 단 1년 만에 주파를 하게 된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어진 올해 1월, 오히려 이번에는 푸젠 진화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푸젠 진화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다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내용의 소송,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올해 7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로 마이크론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트럼프와 미 상무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선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 푸젠 진화 반도체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 미국의 대응은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앞선 중국의 판매 금지 조치 이후 미 상무부는 푸젠 진화를 미국의 수출 제한 명부에 올린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푸젠 진화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애초에 양국 간에 거래하는 품목 중에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번 조치는 푸젠 진화에만 해당하는 국소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의 생각은 다를 거라 믿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더 나아가 중국 제조 2025에 선명한 황색 신호가 켜진 것이죠. 미 상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이어 미 법무부는 푸젠 진화와 대만의 UMC, 그리고 전 마이크론 대만 지사장 등 3명의 대만인을 기소하였고, 앞으로 푸젠 진화와 UMC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어떤 제품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부당이득 몰수를 넘어 최고 200억 달러의 벌금, 개인들은 15년의 징역형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올 29일에 있을 G20 정상회의, 그리고 이어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 시진핑과 트럼프, 양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양국 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개될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의 정책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정리해 놓으면 좋을 만한 간략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벌써부터 그 영향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다소 무의미하겠죠. 다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양상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두가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중국 제조 2025가 향한 곳, 중국이 겨냥하고 있는 총구의 방향이 미국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를 향해 있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